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조기 대선과 시간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하는 국민들의 탄원서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후보 경선 룰을 둘러싸고 김두관 전 의원이 결국은 경선 거부를 선언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김두관은 어제 민주당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지금까지 23년간 민주당이 실시해왔던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국민 경선 방식이 아니라 국민 참여 경선으로 룰을 변경한 데 반발해서 전격적으로 경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이라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경선 같은데 사실은 권리당원 50%와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 50%가 참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재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죠. 김두관은 아마 실력과는 관계없이 민주당 내에서 개딸들을 거반내고 그나마 이재명한테 덤벼드는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개딸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민주당 경선은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의 추대식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김두관이 이런 부분들을 거론하면서 경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흥행 요소가 없는 데다가 이재명 추대 분위기만 더해지고 경선 모양새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두관은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 민주당은 2002년보다 후퇴했다. 국민을 믿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고 포용과 통합이 김대중 정신인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걸 포기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글쎄요, 김두관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기는 했는데 아마 이재명은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할까요, 과연?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과 한때 연인관계였던 김부선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비도 오고 하는데 봉화마을 거기까지 뭐하러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이 누구 정신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두관을 비롯한 비명계에서는 지금까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완전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선관위에서는 완전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는 고사하고 비명계 후보 진영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 참여 경선을 발표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권리당원 비중을 무려 50%나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88%가 넘는 권리당원들이 이재명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당시 당권 후보로 도전해서 12.12%를 얻었던 김두관은 권리당원들의 표의 향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권리당원들의 표를 50%나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재명이 45% 이상을 먹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반 국민 역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상대로 할 경우 이재명이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69%를 얻었습니다. 김동연은 6%에 불과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추대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선에서 덜러리를 세우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경선 참여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금방 꼬리를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김 지사는 방금 전 기자회견을 갖고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 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 그럼에도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선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김동연까지 경선을 포기하게 된다면 민주당 경선은 완전히 폭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었었는데 김동연은 5년 후 대선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년 지방선거 공천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재명에게 굽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경수는 이미 출마 선언 이전에 경선 룰이 바뀐 것을 알고도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이재명의 도우미를 자청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김두관은 당선관위가 후보 측과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오픈 프라이머리 불가를 발표했는데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 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두관은 이재명에게 아픈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가 역선택 운운한 데 대해서도 신천지가 두렵고 정광훈이 두려운데 무슨 선거를 치르겠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신천지나 정광훈 목사 세력이 경선에 참여해서 역선택하는 그런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 참여 경선을 결정했다는 선관위를 꼬집은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파기 재판을 결정해달라는 탄원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재판 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날은 3월 26일이었고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까지 대법원의 선고가 나와야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하지 못하고 검찰만 항소 절차를 밟게 되면서 진행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 이내에 선고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지만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가 아닌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는 점에서 대선 전 대법원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이 지금 유력해졌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앞장서서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탄원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및 대법관님들께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번호 2025-4697 피고인 이재명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공직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리적 해석의 모순, 증거 판단의 오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단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종결될 경우 유사 사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분명해지고 사법부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본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여 중대한 법리 판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심에서 인정된 유죄 판단을 근거로 파기 재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한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디 이 사건이 국민 앞에 떳떳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사법부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탄원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아마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이 탄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30대에서는 61.5%가 이재명의 재판이 대선 전에 마무리되어져야 한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 9일 1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가 언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 중 53.8%는 6월 3일 대선 이전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6월 3일 대선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은 32.1%에 그쳤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는 대선 전에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상고심이 선고돼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18에서 29세에서는 51.1%, 30대에서는 61.5%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재명의 주력 지지층으로 꼽히죠. 40대, 4050에서도 선거법 결과가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는 비율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에서는 48.0%, 50대에서도 46.8%였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에 불복해서 상고했고 상고 이유서를 통해서 재판부가 무려 9가지의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파기 재판을 해달라는 강력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합의부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로 선고되면, 그래서 1심과 같은 형량이 만약에 선고된다면 이재명은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물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달라는 탄원서까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은 심지어 상고심 재판에서까지 폐문부재 등의 수법으로 재판 기록 송달을 일주일 이상 거부하는 등 지연 전술을 펼쳐왔습니다. 이제는 재판에 앞선 모든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재판부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단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5월 초에라도 얼마든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도 재판 기록 송달 거부로 지연 작전을 펼쳤지만 검찰 역시 수상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했고 따라서 제출 기한은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열흘이나 앞당겨서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하루나 이틀쯤 뒤에, 그러니까 2일이나 3일에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2심 선고 직후 이미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이유서 역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는 즉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검찰은 열흘 가까이 시간을 흘린 뒤에 이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벌써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재명에게 열흘 가까운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절묘하게 4월 1일부터 21일의 중간인 10일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봐도 적당하게 욕도 들어먹지 않고 또 이재명에게는 시간도 벌어주는 그런 뭔가 계산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아까도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6월 3일, 그러니까 대선 이전에 선고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 탄원서까지 돌고 있는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5월 12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선거 기간 중에 확정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훨씬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의 경우 633 강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을 어떻게 할지 전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미 1심은 26개월이나 그랬죠. 1심은 26개월, 2심도 3개월이 아니라 2심도 결국은 4개월을 넘겼습니다. 그런 마당에 대법원마저 넉 달을 넘길지 아니면 석 달 안에 할지 분명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6월 3일 이내에 선고할 수 없게 될 경우 6월 3일 이전에 언제 선고하겠다고 예고라도 하든가, 아니면 이재명이 받고 있는 5건의 재판은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미리 답을 내놓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자기 임기 중에 판사들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정치 판결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판사들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거부하는 등 엄중 징계 조치도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